이찬원. 유명한 한국의 가수는 바쁜 스케줄을 마친 후 서울의 녹음이 우거진 공원을 찾았다. 그는 공연과 촬영이 끝난 후 짧은 휴식 시간을 즐기기 위해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노래는 그에게 큰 열정이자 도전이지만 그만큼 스트레스와 압박도 동반했다. 이찬원은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한가로운 오후를 보낼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고, 그에게 한강공원은 바로 그런 장소였다. 이곳에서 그는 잠시 모든 일을 내려놓고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쉴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날씨는 참 좋았다. 햇살은 따뜻했고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했다. 이찬원과 그의 오랜 친구인 재석은 공원의 나무가 우거진 길을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재석은 이찬원의 오랜 친구로 그가 무대에서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찬원이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항상 그의 곁에서 지지해주는 친구였다. 둘은 음악과 여행 이야기를 나누며 가볍게 웃었다. 그러다 그들이 공원의 한 구석을 지날 때 이찬원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쪽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 윤정 할머니가 2명이 경찰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할머니는 단순히 벤치에 앉아 한가롭게 공원을 즐기고 있었을 뿐인데 두 경찰은 그녀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말하며 강제로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경찰들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할머니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그 소리에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 멈춰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찬원과 재석은 처음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무례하게 다뤄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찬원은 즉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재석도 그를 따라갔다. 이찬원은 경찰이 할머니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강한 불쾌감과 분노가 일었다. 그는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찬원은 경찰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할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대하시는 거죠? 경찰은 그를 보더니 짜증 섞인 표정을 지으며 쳐다보았다. 여기는 공공장소야.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니까 가는 게 좋을 거요. 경찰은 그를 무시하려 했지만 이찬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다. 이분은 그냥 벤치에 앉아 계셨을 뿐인데 왜 이렇게 거칠게 대하시는 겁니까? 처음엔 경찰들은 이찬원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그가 단순한 행인이라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계속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경찰들은 점차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찬원은 자신의 유명세에 기대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고 싶었다. 그의 말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때 재석은 스마트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석의 영상이 찍히기 시작하자 공원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그제야 경찰들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공원에 있던 시민들은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이찬원을 알아보고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저 가수 이찬원 아니야? 저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면 우리도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야? 군중이 형성되면서 이제 이 상황은 단순한 경찰의 업무가 아니라 공공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 되었다. 경찰은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말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가던 길 가십시오. 이건 공공질서 유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할머니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찬원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러게, 이분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건 너무 과한 조치 같은데? 결국 경찰들은 상황을 더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할머니를 놓아주었다. 윤정 할머니는 손을 부여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젊은이. 난 그저 공원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이찬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제 안전하실 겁니다. 이 순간 공원은 더 이상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정의와 부당함이 맞서는 무대가 되었다. 이 사건은 이후에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찬원, 공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할머니를 돕다.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찬원의 따뜻한 행동. 이찬원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진심 어린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날 저녁, 이찬원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한강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찬원은 마음속에 강한 분노와 불쾌감을 느꼈다. 경찰들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부당하고 폭력적이었다. 이찬원은 참을 수 없었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는 속으로 다짐하며 빠르게 그곳으로 걸어갔다. 재석은 이찬원을 뒤따랐고 이찬원은 경찰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이 할머니를 부당하게 대하고 있음을 확인하려 했다. 그만하세요. 이찬원은 경찰들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그 말은 경찰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뭐야? 다니엘스 경관이 이찬원을 바라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찬원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듯했지만 짜증을 내며 말했다. 너 뭐하는 사람이야? 이 일에 끼어들지 마. 경찰은 이찬원을 무시하고 자리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찬원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경찰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 할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 이렇게 대하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결단력이 있었다. 우리는 임무를 수행 중이야.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톰슨 경관은 거칠게 말했다. 그리고 그가 이찬원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어깨로 그를 밀쳤다. 이찬원은 밀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녀를 풀어주세요. 이찬원은 다시 말하며 경찰에게 다가갔다. 두 경찰은 그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찬원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에서 무언가 결단력이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었고 점점 더 당황해졌다. 다니엘스 경관은 주변을 둘러보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이찬원을 알아본 사람들도 있었다. 이 장면은 이미 공공의 관심을 끌었고 경찰들은 점점 더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건 내 일이야. 톰슨 경관은 다시 한번 이찬원에게 소리쳤다. 꺼져.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이찬원은 무시하고 계속 말했다.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 할머니를 풀어주세요. 지금 당장요. 그때 사람들 중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이에요.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찬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행동은 경찰들에게 점점 더 큰 압박을 주었고 그들의 태도도 점차 위축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경찰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이찬원을 지지하며 그가 나서서 정의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그러나 두 경찰은 여전히 거칠게 대응하며 자신들이 잘못한 일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다니엘스 경관은 주변을 둘러보며 이찬원의 행동을 지켜봤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행한 폭력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고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이찬원은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말하며 그들의 행동을 고치려고 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가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지 주변 사람들은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다. 그 할머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 풀어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이찬원이 서 있는 곳은
이제 사람들의 단합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중심이 되었다. 이찬원은 계속해서 경찰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끝내세요. 이 할머니를 풀어주세요. 그는 단지 할머니가 잘못된 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가 서 있는 이곳은 단순히 할머니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불의가 충돌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찬원은 자신이 이 상황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느꼈고, 그런 결단이 결국 주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내며 경찰에게 압박을 가했지만 이찬원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다.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의 이 대치는 단순한 한 명의 할머니와 경찰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큰 사회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 순간 공원은 큰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이찬원은 두 경찰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서 있었다. 그는 할머니가 계속해서 불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 할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찬원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말에는 분명한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두 경찰은 이찬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말을 꺼내지 않았다. 이찬원은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하는 거죠? 이건 너무합니다. 그는 강한 의지를 담아 말했다. 다니엘스 경관은 이찬원을 쳐다보며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찬원이 유명한 가수라는 사실을 몰랐다. 단지 공원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 정도로만 여겼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점점 더 자신이 잘못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이찬원의 말은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렸고 그 순간 공원은 침묵 속에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할 권리가 있냐? 다니엘스 경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위협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그 말은 이찬원에게 경고의 의미였지만 이찬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눈을 부릅뜨며 경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경찰이 아니지만 이 할머니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요. 톰슨 경관은 이찬원의 말을 들은 후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가라. 이 상황에 끼어들지 마. 그는 어깨로 이찬원을 밀어붙이며 말했다. 하지만 이찬원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다. 제가 물러설 이유가 없어요. 이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건가요? 이찬원은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이 물러서면 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찬원의 행동에 놀라며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고 그들의 반응이 점점 더 강해졌다. 정말 말도 안 돼. 왜 저렇게 대하는 거지?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이찬원을 알아본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그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찬원이 나섰다. 이 말이 공원 안에서 퍼지면서 사람들은 더욱 그를 지지했다. 이제 두 경찰은 자신들이 놓친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찬원이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은 여전히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이찬원이 개입하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만 가라. 톰슨 경관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이찬원은 가만히 서서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그저 경찰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자리임을 알고 있었다. 그때 공원 한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다가오는 사람은 바로 윌리엄스 중위였다. 그는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의 상급자였다. 이찬원은 그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윌리엄스 중위는 조용히 상황을 살폈고 주변을 둘러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윌리엄스 중위는 경찰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답을 기다렸다. 그들이 입을 열기 전에
이찬원은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 경찰들은 아무 이유 없이 할머니를 끌어내고 폭력적으로 대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왜 이렇게 대하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확고했다. 윌리엄스 중위는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을 차례로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 할머니를 체포하려고 했죠? 증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답할 수 없었다. 공원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결국 윌리엄스 중위는 그들의 입을 막고 이찬원을 향해 말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고민과 동시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 할머니는 풀려나야 합니다. 윌리엄스 중위는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에게 명령했다. 이 할머니를 즉시 풀어줘라. 경찰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손이 풀리자 공원에 있던 사람들은 이찬원과 윌리엄스 중위를 지지하며 큰 박수를 보냈다. 이찬원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녀를 조심스레 일으켰다.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하십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나서줄 줄은 몰랐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공정과 정의를 위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되었다. 이찬원의 용기 있는 행동은 경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를 막았고 공원에 있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며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다. 그 주인공은 루시 터넘이었다. 루시는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법학 대학생으로 우연히 공원에서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 경찰들이 윤정 할머니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루시는 과거 자신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겪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루시는 급히 이찬원에게 다가가 그가 경찰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경찰들에게 강하게 말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렬하고 단호했다. 이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로서 권한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루시는 경찰들을 향해 강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불공정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잘못된 행동임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이찬원은 루시가 등장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루시와 함께라면 이 상황을 더욱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었다. 루시는 경찰들을 향해 강하게 말했다. 여러분, 이런 행위는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이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영원히 잃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었다. 루시가 말하는 동안 이찬원도 경찰을 향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우리는 법을 지키고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찰들은 점점 더 압박을 받았다. 다니엘스 경관은 당황한 듯 눈을 피했고 톰슨 경관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보였다. 사실 이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경찰들 역시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순간 공원의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목소리를 내며 이찬원과 루시를 지지했다. 몇몇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라며 놀라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일부는 공개적으로 경찰의 행동을 비난하며 소리쳤다. 할머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끌어내는 거냐고? 다수의 목소리가 경찰들에게 점점 더 큰 압박을 가했다. 이찬원은 계속해서 경찰에게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법을 근거로 이 할머니를 체포하려고 하는 겁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이찬원의 질문은 더 이상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어떤 근거도 없이 할머니를 억지로 끌어내고 체포하려 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셈이었고 그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때 멀리서 차가 한 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윌리엄스 중위였다. 그는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의 상급자로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 도착했다. 윌리엄스 중위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그가 나타나자 상황은 급변했다.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찬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하려 했습니다.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윌리엄스 중위는 이찬원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다니엘스와 톰슨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 할머니를 왜 체포하려 했습니까? 증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스와 톰슨은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결국 윌리엄스 중위는 두 경찰에게 지시를 내렸다. 할머니를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이후 처벌을 결정하겠습니다. 윌리엄스 중위의 명령에 따라 다니엘스와 톰슨은 할머니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었다. 클라라 할머니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이찬원은 그녀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을 건넸다.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찬원은 할머니를 도와 일으켰으며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이찬원과 루시가 협력해 이 사건을 해결한 것에 큰 박수를 보냈고 두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며 각자의 길을 갔다. 하지만 이찬원은 마음속으로 이 사건이 단순히 할머니 한 사람을 구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으며 그 싸움은 끝이 아니었다. 이찬원과 루시 그리고 그들을 지지한 사람들은 사회에서의 불공정함에 맞서 싸우기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었고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된 듯 보였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찬원은 여전히 당당히 서서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을 향해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만약 그가 물러서면 자신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클라라 할머니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으며 그는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은 즉시 반응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주변으로 흩어지며 점점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이 받은 압박감은 날로 커져갔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잘못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행동이 폭로될 경우 단순히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루시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나섰다. 그녀는 이찬원과 함께 서서 경찰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경찰의 권한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루시의 목소리는 강하고 결연했다. 그녀는 단순히 경찰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시스템과 경찰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직접 지적하고 있었다. 이찬원은 루시가 등장하면서 조금 더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루시는 법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것을 위해 싸우는 용기도 있었다. 이찬원과 루시는 단지 클라라 할머니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공정함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되었다. 루시는 계속해서 경찰들에게 설명을 이어갔다. 여러분은 지금 단지 자신의 이미지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전체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이를 방치하면 사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은 경찰들에게 큰 압박을 주었고 그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자신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루시의 단호한 태도는 경찰들에게 더 이상 물러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경찰들, 특히 다니엘스 경관은 점차 초조해졌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이렇게 할머니에게 무리하게 대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들이 행한 일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 그들뿐만 아니라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한편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모였다. 처음에는 단지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찰의 행동을 비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이건 권력 남용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할머니를 대할 수 없다. 군중 속에서 몇몇 사람들은 이전에 일어난 비슷한 사건들을 언급했다. 아무도 그때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찬원과 루시의 편에 서서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다. 한 중년의 남성이 말했다. 할머니는 단지 벤치에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 대해야 하는 거죠? 그의 말은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에게 직접적인 비판이었다. 이 말은 그들에게 더 이상 행동을 정당화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군중의 지지 속에서 이찬원과 루시는 계속해서 경찰에게 클라라 할머니를 체포할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어떤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했다.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은 계속해서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한 대가 다가오고 차에서 내려온 사람은 바로 윌리엄스 중이었다. 그는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의 상급자로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윌리엄스 중위는 신속하게 현장을 살펴보며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표정은 엄격하고 차갑게 군중을 주시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는 두 경찰에게 질문을 던졌다.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은 즉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잠시 침묵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변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말문을 열었다. 이찬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만 권력을 남용하고 할머니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윌리엄스 중위는 이찬원을 바라보며 그리고 다니엘스와 톰슨을 번갈아 보았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면 저는 여러분을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더 이상 두 경찰은 이를 반박할 수 없었다. 윌리엄스 중위는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바로 할머니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이 명령은 상황을 끝내는 마지막 말이었고 두 경찰은 결국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니엘스와 톰슨은 할머니의 수갑을 풀었고 할머니는 떨리는 몸으로 풀려나 자유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큰 박수와 함께 그들을 지지했다. 이찬원과 루시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사람들은 이찬원과 루시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을 받으며 계속해서 박수를 보냈다. 두 사람은 자리를 떠나며 각자의 길을 가려 했지만 오늘의 일은 단지 한 사람을 구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찬원은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싸움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다. 이 작은 승리는 큰 변화를 위한 첫걸음일 뿐이었다.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된 듯 보였지만 서울의 공원 안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이 쉽게 떠나지 않았고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한 사건을 넘어서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퍼졌다. 이찬원은 여전히 굳건히 서서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을 바라보며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을 다지고 있었다. 그는 이 싸움이 단지 할머니 한 사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그가 물러서면 오늘 일어난 일이 모두 무효화될 것이다. 할머니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고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찬원은 생각했다.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은 즉시 반응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시선은 주변으로 흩어지며 점점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이 받은 압박감은 점점 커져갔다. 이제는 그들의 잘못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이 사건이 드러나면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경찰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때 루시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나섰다. 그녀는 이찬원과 함께 서서 경찰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경찰의 권한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루시의 목소리는 강하고 결연했다. 그녀는 단순히 경찰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시스템과 경찰 조직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직접 지적하고 있었다. 이찬원은 루시가 등장하면서 조금 더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루시는 법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것을 위해 싸우는 용기도 있었다. 이찬원과 루시는 단지 클라라 할머니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공정함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되었다. 루시는 계속해서 경찰들에게 설명을 이어갔다. 여러분은 지금 단지 자신의 이미지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전체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이를 방치하면 사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은 경찰들에게 큰 압박을 주었고 그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잘못된 행동을 계속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루시의 존재는 경찰들에게 더 이상 물러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경찰들, 특히 다니엘스 경관은 점차 초조해졌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이렇게 할머니에게 무리하게 대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들이 행한 일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 그들뿐만 아니라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제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한편 서울 시민들은 점점 더 많이 모였다. 처음에는 단지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찰의 행동을 비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이건 권력 남용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할머니를 대할 수 없어요. 군중 속에서 몇몇 사람들은 이전에 일어난 비슷한 사건들을 언급했다. 아무도 그때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찬원과 루시의 편에 서서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단지 벤치에 앉아 계셨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그의 말은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은 경찰들에게 더 이상 행동을 정당화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군중의 지지 속에서 이찬원과 루시는 계속해서 경찰에게 클라라 할머니를 체포하려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 어떤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했다.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은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한 대가 다가오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윌리엄스 중이었다. 그는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의 상급자로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윌리엄스 중위는 신속하게 현장을 살펴보며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표정은 엄격하고 차가웠으며 군중을 조용히 둘러보았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는 두 경찰에게 질문을 던졌다.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은 즉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잠시 침묵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변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말문을 열었다. 이찬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만 권력을 남용하고 할머니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윌리엄스 중위는 이찬원을 바라보며 그리고 다니엘스와 톰슨을 번갈아 보았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면 저는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두 경찰은 이를 반박할 수 없었다. 윌리엄스 중위는 다시 명령을 내렸다. 지금 바로 할머니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이 명령은 상황을 끝내는 마지막 말이었다. 결국 두 경찰은 윌리엄스 중위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니엘스와 톰스는 할머니의 수갑을 풀었고 클라라 할머니는 떨리는 몸으로 풀려나 자유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큰 박수와 함께 그들을 지지했다. 이찬원과 루시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사람들은 이찬원과 루시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을 받으며 계속해서 박수를 보냈다. 두 사람은 자리를 떠나며 각자의 길을 가려 했지만 오늘의 일은 단지 한 사람을 구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찬원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싸움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다. 이 작은 승리는 큰 변화를 위한 첫걸음일 뿐이었다.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된 듯 보였지만 서울의 공원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쉽게 떠나지 않았고 오늘의 사건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고 있었다. 이찬원은 굳건히 서서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 싸움은 단지 할머니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정의를 위한 것이었다. 만약 그가 물러선다면 오늘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고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찬원은 생각했다.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은 즉시 반응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시선은 주변으로 흩어지며 점점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이 받은 압박감은 점점 커져갔다. 이제는 그들의 잘못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이 사건이 드러나면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경찰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때 루시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나섰다. 그녀는 이찬원과 함께 서서 경찰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경찰의 권한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루시의 목소리는 강하고 결연했다. 그녀는 단순히 경찰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시스템과 경찰 조직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직접 지적하고 있었다. 이찬원은 루시가 등장하면서 조금 더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루시는 법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것을 위해 싸우는 용기도 있었다. 이찬원과 루시는 단지 클라라 할머니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공정함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되었다. 루시는 계속해서 경찰들에게 설명을 이어갔다. 여러분은 지금 단지 자신의 이미지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전체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이를 방치하면 사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은 경찰들에게 큰 압박을 주었고 그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잘못된 행동을 계속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루시의 존재는 경찰들에게 더 이상 물러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경찰들, 특히 다니엘스 경관은 점차 초조해졌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이렇게 할머니에게 무리하게 대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들이 행한 일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 그들뿐만 아니라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제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한편 서울 시민들은 점점 더 많이 모였다. 처음에는 단지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찰의 행동을 비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이건 권력 남용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할머니를 대할 수 없어요. 군중 속에서 몇몇 사람들은 이전에 일어난 비슷한 사건들을 언급했다. 아무도 그때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찬원과 루시의 편에 서서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단지 벤치에 앉아 계셨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그의 말은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은 경찰들에게 더 이상 행동을 정당화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군중의 지지 속에서 이찬원과 루시는 계속해서 경찰에게 클라라 할머니를 체포하려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 어떤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했다.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은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한 대가 다가오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윌리엄스 중위였다. 그는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의 상급자로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윌리엄스 중위는 신속하게 현장을 살펴보며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표정은 엄격하고 차가웠으며 군중을 조용히 둘러보았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는 두 경찰에게 질문을 던졌다. 다니엘스 경관과 톰슨 경관은 즉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잠시 침묵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변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말문을 열었다. 이찬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만 권력을 남용하고 할머니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윌리엄스 중위는 이찬원을 바라보며 그리고 다니엘스와 톰슨을 번갈아 보았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면 저는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두 경찰은 이를 반박할 수 없었다. 윌리엄스 중위는 다시 명령을 내렸다. 지금 바로 할머니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이 명령은 상황을 끝내는 마지막 말이었다. 결국 두 경찰은 윌리엄스 중위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니엘스와 톰슨은 할머니의 수갑을 풀었고 클라라 할머니는 떨리는 몸으로 풀려나 자유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큰 박수와 함께 그들을 지지했다. 이찬원과 루시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사람들은 이찬원과 루시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을 받으며 계속해서 박수를 보냈다. 두 사람은 자리를 떠나며 각자의 길을 가려 했지만 오늘의 일은 단지 한 사람을 구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찬원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싸움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다. 이 작은 승리는 큰 변화를 위한 첫걸음일 뿐이었다. 모든 일이 조금씩 가라앉은 후 이찬원과 루시는 서울의 공원을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쉽게 평온을 되찾지 못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고 정의와 권력 남용에 맞서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클라라 할머니는 자유를 되찾았지만 이찬원과 루시는 알고 있었다. 오늘 하루의 싸움은 시작에 불과하며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불공정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을 깨달았고 그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단순히 학문적이거나 이론적인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진정한 변화는 실제 사회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루시는 이찬원과 함께 싸운 이 사건을 통해 그가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 사람들에게 정의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자신도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들이 서울 거리를 걸으며 나누는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이찬원은 루시에게 말했다. 우리가 오늘 한 일이 단지 한 사람을 위한 일이었지만 이 일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보고 들으면서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루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룬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고 사람들이 변화를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지 깨달았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큰 결단과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의 일은 단지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정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일이었다. 이찬원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루시는 자신의 법적 지식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다. 두 사람은 오늘 이 작은 승리가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랐다. 서울 공원을 떠나면서 그들은 이제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이야기의 일부분이 되었음을 느꼈다. 그들이 공정하게 싸운 덕분에 이 사건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었고, 그들의 행동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군중이 이찬원과 루시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고, 그들의 행동이 결국 사회적인 논의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오늘의 일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여정의 시작임을 의미했다. 이찬원과 루시는 오늘의 싸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에서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시작되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행동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